비거주 1주택 막 그리고 초고가 주택 막 조지기 직전에 이재명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약간 피리 부는 사나이 같기도 하고. 풀피리 부는 건가?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독특해. 자유로운 영혼이야. 여러분, 이재명이 지난주에는 어디 갔어야 되죠? 거제도 갔어야지. 거제도. 박광배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거칠어진 민심을 이재명이 맞이할까 봐. 장면 하나가 지지율 더 박살내거든요. 경찰 개악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이후에 그래도 이거 견제장치 필요하지 않냐? 무슨 뭐 혼잣말 합니까? 우리가 다 그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법안 아예 완전 뜯어 고쳐야 된다. 그 이야기할 때 그래도 저건 맛있는데 저것 때문에 먹어야겠네. 한 게 아닙니까? 이러다가 전국민 개혁 하겠어요. 전국민 개혁. 나만 빼고 싹 다 개혁. 나만 빼고. 검찰은 심지어 없어졌잖아. 공소청이 됐잖아.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거 보안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찰 아예 뭐 수사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검사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뭐 공소청,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공소청이 되는 그 상황 되면 경찰 출신 정관 변호사 굉장히 비싸질 거다. 지금 난리래요, 난리. 경찰 출신 정관 변호사. 이런 구조적 허술함이 있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다 없앴잖아. 다 망가뜨린 다음에 누구가 법안으로 망가뜨린 다음에 보완책을 마련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일 코미디가 이겁니다. 김민석 직속 경찰개혁특위 출범한다. 모든 문제는 지금 김민석이 다 해결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재명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미디 아니냐고, 코미디. 검찰개혁특위. 검찰 개혁하는 줄 알았더니 해체해버리더라. 없애버리더라. 이번엔 경찰개혁특위. 그럼 이제 경찰이 없어지나? 경찰이 이름 바뀌나요? 뭘로 바뀌어요? 포졸로 바뀌어? 예? 뭐 선도부로 바뀝니까? 뭘로 바꿀 거야? 경찰은? 진짜 김민석 직속 수사기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김민석이 직속으로 경찰개혁특위를 만들면 경찰이 민주당 눈치만 봐야 되겠네? 공안으로 바꾸면 되는구나. 공안으로 바꾸면 뭐 전혀 위화감이 없는 건가? 그래, 경찰개혁특위의 이제 마지막 성과 발표. 우리는 경찰이라는 이름을 공안으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쓴다. 우리 공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안이라고 부르나?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거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찰은 계속 눈치 보겠죠. 지금 코미디인 게 경찰청장도 없어요. 경찰청장이 없는데 그 안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현상 유지. 막 골치 아픈 거 다 바꾸지 마. 그 민주당이 바꾸게. 이재명이 바꾸게. 청장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깃발 드는 사람이 없다고요. 대행체제입니다. 대행. 어차피 청을 없앨 거니까 청장 필요 없는 건가? 국민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개혁을 하려면 오히려 야당이 해야지, 야당이. 예?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어떻게 맡깁니까? 지금 김민석이 애가 달아요, 지금.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컨벤션 효과라든가 뭔가 통합되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전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당대표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개파로 쪼개진 당의 당대표는 힘이 약해요. 그리고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앞으로 이제 하는 정치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김민석, 이재명, 정청래 요 세 명이 서로 다 지금 입장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요 세 명이요. 엄청 난이도가 높은 함수를 풀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그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지금 셋이서 지금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거야. 팀이 없어. 팀이 없어. 이재명이랑 김민석이 팀이 되기 어렵습니다. 김민석은 보세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 이 제주도 사건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 더 떨어졌죠.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일에 자기는 똥 묻히고 싶지 않아 하죠. 어떤 정치적 야망이라든가 혹은 뭐 성향 자체의 관리형이라든가
이런 식의 당대표라면 자기한테 똥 묻더라도 이재명을 엄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민석은 자기 정치가 당대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권 주자를 지금 뭔가 자기 뭐 후계처럼 당대표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 색깔이 유지돼야 돼. 그러려면 이재명이 삽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해결하는 척 해야 돼. 그럼 문제는 뭐냐? 이재명은 계속 지지율 빠지고 김민석은 지지율 유지되나? 민주당은 지지율 유지되나?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김민석 서울 재보궐로 끝날 걸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도 다 걱정해요. 국민의힘은 누가 나가도 이긴다. 그래서 다들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해. 자, 골 때리는 게 김민석이 히스테리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멘탈이 막 흔들려. 야,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했어? 법적 조치해야 돼. 저 내용을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남편 전화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응답했다.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한 유튜버를 야, 이거 여론조사 조작 법적. 근데 타이틀만 보면 원래 김민석이 이기는 국민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뒤집은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그 유튜버는 지 한 명 얘기한 거, 지 한 명 얘기. 그거를 자, 이 친청계 같은 경우 여론조사 중요하다. 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한 명이 80명의 몫을 한다. 그 별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뭐냐면 여론조사는 1000명 응답한다. 뭐 이번에 응답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 응답한다면 뭐 2000명 응답한다고 칠게요. 2000명 응답한다면 지금 전당대회에 수십만 명이 지금 당원들이 표를 던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응답한 사람 한 명이 예를 들어서 80배의 어떤 표를 가지고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건 랜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는가? 그 남편 전화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응답한 사람은 80표를 조작한 것이야. 뭐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침소봉대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오바하는 거는 자기가 정통성이 좀 약하다.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크게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 한계, 열등감에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특정 지역에 당원 투표도 좀 이상했다. 줄 세우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지가 이겼으면 적당히 봉합하고 갈 만한 크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일을 키우고 있다. 보안수사권 페이지는 전부 다 정청래 탓인 것처럼, 팀 정청래인 것처럼 지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뭐 제고해야 된다라고 애썼나요? 민주당의 친명계 중에 그거 한 사람 있어요? 그게 여론에서 대세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같이 부역한 거 아닙니까? 누가 깃발을 처음 들었건 간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의로운 것처럼 다 같이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김민석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다. 싸워라. 좋다. 우린 좋다. 많이 싸워라. 너 너무 약하다. 제대로 싸워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더 코미디는 이거예요. 자, 김민석이요. 무슨 TF 특위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예? 경찰개혁 특위도 있어야 되고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대통합추진단. 아니 대통합추진단 할 것 같으면 이런 가짜는 사건 같은 거는 그냥 눈 감은 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통합 아닙니까? FT 아일랜드 아니고 TF 아일랜드로 바뀌었어요? 예? 아니 무슨 뭐 당에서 대통합 추진단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거는 좀 구체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민석이 한 발언이에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 뭐 북한입니까? 개혁 진보 정당. 개혁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부르네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닌 좌파 정당은 개혁 진보 정당이고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 여기 정청래 팀 정청래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내가 너무 뻔하잖아.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정청래를 협공해가지고 뭐 무너뜨린다. 혹은 외부와 이렇게 손을 잡을 정도로 외연 확장해 나가는 그 모습에 정청래가 고립되고 있는 걸 더 어필한다. 예를 들면
이거 얘가 했대요. 저 엄석대 순 나쁜 놈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당대표 직속인데 당대표 직속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박범계가 단장이래요. 그리고 자, 제가 그래서 위원 분과 위원장 이런 걸 좀 봤는데 진보연대 분과는 아까 개혁 진보 좌파 정당들 얘기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는 별도야. 이건 또 별도야. 그 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는 뭐지? 영입 확장 분과.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탕 세력들 줍줍하는 분과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 말고는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분과가 없어요. 이 기사에는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는 거기에서 이탈할 만한 분탕 세력들하고 대화한다는 뜻이었나 봐. 이 새끼 오늘 상처받았거든요. 이 새끼 오늘 장 대표 예방 왔다가 연임은 없다. 재판 받겠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요 백드롭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 오늘 상처받았거든. 그래서 나 장 대표랑은 더 이상 대화 못할 것 같아. 그냥 영입이나 하자. 장 대표한테 삐져가지고 떨어져 나간 애들 영입이나 하자. 진종호 이제 소통 들어가려나? 정청래고 505인데 예, AI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벌써 505 영상이 있더라고요. AI로. 그러게 김민석이 키가 꽤 큰 줄 알았는데 장 대표보다 작네요. 장 대표는 키 높이 이런 거 안 신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 약간 정계 개편을 노리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정계 개편을 노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람 이름들 보십시오. 추진단장 박범계, 진보연대 분과 위원장 진성준, 조국연대 분과 위원장 이해식. 이해식은 여러분 그 사모님 비서. 예. 영입 확장 분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 있죠.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사람들 줍줍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좀 중도적 색채가 강한, 그래서 심지어 자기 당을 향해서 혹은 정권을 위해서 쓴소리도 종종 하는 황명선, 이소영이 그렇죠. 특히 이소영 같은 사람을 지금 임명했다라는 건 의도가 보입니다. 이 김민석은요,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혹은 압도적 승리하지 못한 그 열등감에 전당대회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 야, 누구가 원하는 대로 전당대회를 선호투표제로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선호투표제 덕분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1등, 2등, 3등 나눠가지고. 예, 그런데 그 전당대회를 가지고 야, 전당대회 문제 한번 캐보자. TF 또 만들어. TF가 몇 개야, 이씨. TF가 몇 개야, 도대체. 야, 이럴 것 같으면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기념 축하 TF 이런 거 만들어봐. 장 대표 1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축하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예. 그런 거 TF 만들어 보라고. 팀 F 워드가 나오네요. 예, TF 성애자. TF 성애 김민석. 별명 좀 만들어 줍시다. 뭐 하면 좋을까?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평가 및 전대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다. 아니, 제일 나빴던 건 갑자기 투표 방식을 막 바꿨던 거. 선호투표제 같은 거 도입했던 거. 그런 게 제일 나빴어요. 김민세가 제일 클래식하고 좋은가요? 김민세. 철새 TF. 예, 어느 당으로 이번엔 이적을 할까 고민하는 철새 TF. 나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감정이 나쁘지 않았어.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거. 예. 자, 재밌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 김민석은 당대표 되자마자 그렇게 약해 보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어. 겁먹은 사람처럼 온갖 자기 정당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TF로 지금 때우려고 그래요. 이재명이 욕먹는 일은 자기가 TF 만들어가지고 특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는 것 같은 모양. 사실 자기가 해결할 거 별로 없습니다. 특위 만들어서 하는 건 입법인데 입법은 훨씬 더 긴 문제죠. 대통령 권한은 즉각 작용하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들은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청장이 없는 거야?
경찰청장 왜 없는 거야? 경찰청장을 뭐 못 뽑나?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대행체제로 갈 건가? 이런 거죠, 사실은. 경찰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더 유익한 거 아니에요? 수사받을 것들이 많은 그들에게는 경찰이 뭔가 지휘체계가 부실한 상황,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 거기에서 민주당이 경찰을 뭐 해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그런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겁주는 거, 그런 거 길들여져가지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들은 김병기, 또 누구예요 걔, 이부자리 깔아주던 여성 의원, 다 허무하게 종결됐어요. 그거 허위 종결 아닌지 이제는 누가 체크합니까? 허위 종결 긴지 아닌지 확인됐나요? 예, 강선우 맞네요. 예. 제주도 사건이 우리에게 김병기 사건의 종결에 대해서도, 강선우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남아있는 수사건들이 있지만 건들에 대해서도 저거 무혐의 나온 거 저거 정상적으로 수사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이런 불신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비용입니다. 너무 큰 갈등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무슨 뭐 검찰 개혁이랍시고 모든 견제장치를 전부 다 제거하는 방식은 개혁이 아니다, 걔 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이유잖아요.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TF 만들면, 특위 만들면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은 해결사가 되는 겁니까? 해결사는 야당이죠, 야당. 얼마나 목소리 냈습니까? 여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레버리지는, 자 여러분, 레버리지는요, 운용사들 아주 그냥 재밌게 수백억씩 벌었어요. 한투가 220억, 증권사 5개가 67% 독식했다. 5개가 거의 600억 정도 벌었네. 600억 5개가. 한투는 220억. 거래량과 뭐 거래 대금이 이런 것들이 한투에 좀 더 몰렸다. 뭐 왜 그런 구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을 잘했겠죠. 이걸 뭐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상품을 팔 수 있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였죠. 그래서 수십조가 청산이 됐고, 그 중에서 60%가 넘는 2030, 청산된 사람의 60%가 2030이래요. 그것도 지금 정확한, 얼마나 청산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아니에요. 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역사는 추적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레버리지 왜 이렇게 하냐. 국회에 지금 상임위에 출석해가지고 야당 의원이 레버리지 파급력에 대해서 검토했냐라고 했더니 검토 안 했대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민주당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영양 분석 자료를 내놓으라 했더니 3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냥 레버리지에 대한 일반론이었어. 단일 종목은 문제가 뭐죠? 단일 종목은 그 해당하는 종목의 여러 가지 호재 악재에 따라서 급변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경우에는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여러 종목이 묶여 있으면 특정, 그 중에서 특정 종목, 특정 기업의 어떤 상황들만 가지고는 이 전체 바스켓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쉽게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분석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영양 분석 자료 고작 3페이지. 코스피 200 레버리지 케이스를 가져와. 코스피 200. 중요한 건 단일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단일 종목 안 했던 이유가 있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하는 기업의 단독으로 호재 악재에 따라서 출렁출렁할 수 있고, 그런 정보는 셀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정보 접근성에서 개미와 기관이 다르고, 그런 데서 어떤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다. 예상 못할 변수 같은 게 굉장히 줄어든다. 왜? 단일 종목이니까. 심지어 그 단일 종목이 해당하는 업종의 업황 혹은 투심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휘청휘청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미들이 다 예측하거나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행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다 털려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상황을 야기한 거잖아요. 그거 문제 삼고 있는데 코스피 200의 레버리지 분석을 가져와. 예, 지쿤스님, TF 중독자들은 TF나 하라 하고 우리는 제주 실종 사건 특검으로, 저거 진짜 특검해야 되고 경찰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방식, 그것도 제주도 경찰이 제주도 경찰에 대해서 수사하는 방식이 심지어 긴급 체포도 실패한 거거든요. 긴급 체포 실패하면서 벌어준 시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서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종부세, 1주택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구분 두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거 약속 대련 아니에요? 막상 해놓고 보니 아차 싶은 이재명이 정치적 명분, 이거를 선회할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짬짬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저렇게 해야지 뒤집어집니까? 국민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 비거주 1주택이라는 거를 강하게 규제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거주 1주택자가 뭐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일이라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바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강하게 쪼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실거주 하지. 실거주 하고자 할 때는 자기 소유하는 주택의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거기 거주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니 집이라는 걸 여기 샀는데 직장 문제라든가 뭐 가족사라든가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비거주 1주택인 상태로 그 집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전세 주고 여기 전세 살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나빠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골탕 좀 먹어야지 하고 세금을 더 세게 조진다. 종부세, 뭐 보유세, 그냥 깔고 앉아있기만 해도 내야 되는 세금. 그게 올해 1,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렇게 지금 증액되는, 증가하는 세율대로 적용을 해보면 1,000만 원 미만이, 뭐 8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이미 지금 소득이,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기에 들어간 사람,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냥 쫓겨나는 거잖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는 쫓겨나거나 아니면 뭐 또 연끌을 해가지고 그걸 그 세금을 내거나, 집 담보대출도 어려우니까 그 담보대출은 또 못해. 세금을 내기 위한 담보대출도 어려워. 지금 집이라는 거를 대출 없이 그냥 순수 전액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재명 정도 돼야 가능한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비거주 1주택이 아니라 거주하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쫓는다? 그 세입자는 어디로 가요? 그 세입자는 어디에 다시 세를 들어가죠? 지금 전월세 매물 하나가 소거됐거든요. 공급이 아예 하나가 사라진 거라고. 모두가 다 실거주하라고 압박하면 전월세 시장은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전월세 시장이 혼란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노무현도 했고 노무현보다 문재인이 더 했던 그 똑같은 악순환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전월세 시장 매물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매매 수요가 됩니다. 매매 수요. 매매 수요가 되는데 대출 막혀 있죠. 그러면 다 무리해서 연끌합니다. 이금융권이라든가 뭐 지인 찬스를 쓰거나. 지인 찬스 쓸 수 있었으면 애진작에 했겠지. 시외에 살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고. 왜? 세금 내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나는 그냥 경기도가 편해가지고 강남집 그냥 두고 전세 주고 경기도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에이, 다시 강남 살아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자, 전월세로 그냥 만족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월세를 못 구해가지고 매수자가 돼. 그럼 또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됩니다. 그게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예, 비거주인데 이 정책은 분명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갈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 이미 그 가격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멍청한 짓을 이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들었어야지. 다 찍먹해보고 똥맛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워내는 거잖아요. 똥맛 보고. 예, 심지어 전세금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에스크로로 맡겨가지고. 그럼 전세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자기가 전세로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하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자본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런 거였는데 대출은 한계가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건데, 그걸 에스크로로 맡겨라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그런 갭 투자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아지는 거냐고.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혹은 이용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유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나라가 가져. 그래서 정해진 일률의 이자만 쳐줘. 미쳤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율이 올라가죠. 안 그래도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매매가 전세가? 아니, 전월세 전환율은 그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월세도 올라가는 겁니다. 매매, 전세, 월세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갈까봐 꼼꼼하게 걱정해가지고 싹 다 올려주려고 배려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꼼꼼하게 망치고 있어요.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정책은 민주당이 입법을 막아가지고 못하게 했죠. 윤석열 정부 당시에 여당은 입법한 게 거의 없어요. 입법을 할 수 있었던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 조직법 같은 것도 엄두를 못 내니 여가부 폐지 같은 건 시도도 못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을 했었죠. 그거를 이재명은 종료를 한 것이고 5월 9일로, 5월 8일로 종료, 5월 9일부터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가 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상급지가 아니고 중급지, 하급지 같은 경우는요, 호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거래가도 좀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좀 어떤 가격 인상의 정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5월 9일부터라고. 바로 다시 또 신고가 달성하잖아요. 경기도를 다 묶었는데 동탄 기흥을 안 묶으니까 동탄 기흥은 미쳐 돌아가잖아요. 그거 다 규제가 만든 비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아니죠. 규제 가격이에요. 규제가 만든 비정상 가격이에요. 경기도, 경기 남부에서도 뭐 성남도 상급지고, 근데 성남 말고 성남 이남으로 봤을 때 광교의 특정 아파트가 대략 한 20억 정도, 15억 정도, 뭐 그걸로 뭐 대장 아파트, 경기 남부 지역의 대장 아파트. 그런데 그것보다 어지간한 동탄 아파트가 더 비싸요. 그런데 교통으로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물론 GTX가 있긴 합니다만 GTX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동탄보다는 광교 쪽이 좀 더 나아요. 신분당선이 있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서울에 좀 더 가깝고, 뭐 다양한 광역교통망 옵션들이 있고, 주변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망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동탄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동탄 빼고 규제해버리는 바람에 동탄이 풍선 효과를 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삼성이 상여금, 성과급 뿌리는 게 영향을 끼쳤어. 다 망쳤어. 부동산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복귀해보면, 와, 이 타이밍에 이거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올라갔다. 이 타이밍에 이거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올라갔다. 라고 하는 최악의 수를 다 뒀어. 그런데 골 때리는 건 이재명은 그 모든 규제에 다 사전 대응했어요. 물론 아직 안 만들어지고 이제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 철회되는 분위기인데, 이재명이 비거주 1주택자였잖아요. 이재명이. 예? 거기 세 주고 자기는 관저테크, 관사테크하고, 예? 자기는 관저에서,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노는 집은 세 주고, 꼼꼼해, 진짜 꼼꼼해. 자, 여러분, 비거주 1주택 막, 그리고 초고가 주택 막 조지기 직전에 이재명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은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살 집 내가 힘들게 등기 쳐가지고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그게 올랐어. 그게 죄입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마귀, 심지어 내가 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있었어. 악한 행위입니까 그게? 아니, 전월세는, 임대는 민간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어. 압도적으로 민간 공급이 많습니다. 왜? 공공임대를 선호하질 않아요. 공공임대를 선호하지 자체를 않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뭐 경쟁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게, 그거 하나 들어오면 주변의 민간 아파트들 자산 가치 하락한다. 뭐 이런 식의 압박도 있고,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지어놓은 거 보면 일부러 티나게 만드는 건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그래요.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그걸 나쁘게 생각하고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화감을,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아파트 모양에서 구분돼 버려. 창문 어떻게 냈는지를 딱 보면 알아. 복도를 어떻게 했나 보면 딱 알겠어. 사람들이 기피하고 꺼립니다. 사람들은 뭘 원하죠? 내가 내 토지집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 토지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치지 않으면 내가 살고자 하는 곳에 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영원히 속박당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등기 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앞으로 서비스 타임이 길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버는 돈보다 더 임금이 인상될 기대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등기 치고 싶은 겁니다. 전 세계 다 공통이에요. 근데 그걸 다 못하게 막아버렸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강도 높은 정책을 할 때마다 포모가 온다니까요. 아, 내가 타이밍 놓치면 영원히 내 등기를 못 치겠구나. 그 두려움에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합리성보다는 공포감에 적절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속 수렴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나는 잔소리 했어요. 이거 기록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재명 지지율 완전 나락가면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라고 하려고 지금 포석 가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김민석이 이재명을 위한 정치를 하진 않아요. 친명인 척하면서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합니다. 이재명 지지층들을 자기가 포섭하는 그 목적 하나예요. 결국에는 나락가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슬슬 디커플링 전 단계 이재명이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이 지난주에는 어디 갔어야 되죠? 거제도 갔어야지. 거제도. 박광배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성남 민심, 거칠어진 민심을 이재명이 맞이할까 봐, 냉담해진 민심을 마주할까 봐, 그게 그런 어떤 장면 하나가 지지율 더 박살내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쫄아서 청와대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류 여론조사 기관, 주류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여론조사를, 그리고 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여론조사를 이재명은 돌리고 받아보고 있을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41.5로 시작해가지고 38.7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39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첫째 날에 조사가 많이 잡혔나 봐. 샘플이 많이 잡혔나 봐요. 이렇게 뭐 이게 3분의 1씩이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지금 30%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첫날 많이 잡혔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난주 기준으로 지난주 마지막 날보다 이번 주 첫째 날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락 추세가 계속 지금 반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39보다 더 아래에서 시작할 걸 기대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에는 3자를 보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기에 저항선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지지율 하락하는 건 민주당 내부에, 그러니까 계파 갈등, 노선 갈등 이런 것들이 영향이 꽤 크다. 지금 저쪽 계파 갈등은요, 전용기 인선, 전용기 권미경 지명을 가지고 친청계가 퇴장했습니다. 퇴장하고 난 다음에 뭐 김민석이 아예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청년 선출하는 걸로 하자, 청년목 지명 최고는 선출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더니 청년목 선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시스템하고 비슷한 유사한 걸 하려고 하는 거겠죠. 청년 최고위 후보끼리 간에 이제 경선을 하는 개념으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민희가 뭐라 그랬냐, 지키는지 감시하겠다. 요 오른쪽 3명이 팀 정청래, 왼쪽 3명이 친석이야 명이야. 이제는 서로 친명 안 하고 친석하려고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런 갈등들 최민희가 계속 뭔가 어떤 표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명이 다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 같이 합을 맞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친명계 개딸들은 한민수 넘어오는 것 같은데 좋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어떤 개파 간의 각이 서는 일이 딱 나오니까 한민수도 바로 거기에 이제 대항하죠. 전용기 왜 약속 안 지키냐, 왜 청년 최고 왜 선출 안 하냐, 축제 같은 선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거 지켜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항의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티격태격, tit-for-tat. 다음 전대부터는 선출하도록 당원 당규 개정한다 하니까 최민희가 약속 지키나 감시하겠다. 그 자기들 갈등을 숨기지도 못해요. 예, 숨기지 못해.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약속 대련이 아닌 게 보면은 다 상대방의 요 목을 겨누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김민석은요, 정청래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다. 정청래는 거제도 갔어요? 정청래가 수가 높다니까. 약간 피리 부는 사나이 같기도 하고.
풀필이 부는 건가?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독특해.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런데 이게 수가 높은 정치죠. 뭐건 간에. 당원 한 분이 몰래 찍었다며 보내줬다. 뭐 그런 거 같네. 뭔가를 먹네. 뭔가를 먹는 거, 빨아먹는 걸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충무김밥도 먹고. 재밌어. 이래가지고 어디에 올렸다? 지가 지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타임라인 보니까 딱 알겠다. 야, 정청래 심리분석 들어갑니다. 맨 처음 올린 건 이게 맞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수해복구 현장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몰래 찍어줬다. 아까 그 기사에 있는 그 내용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몰래 찍었건 아니건 간에 본질은 이 글 쓰려고 한 거잖아요, 이 글. 저도 이제 이야기한 수가 높은 정치다. 김민석이 하수야, 하수. 무슨 자기 권력 강화하는 TF, 통합 TF니 뭐니 그런 거 만들기 전에 지도부 몰고 가가지고 거제에서 봉사해야죠. 지가 이런 사진 찍었어야지. 졌어요. 김민석이 또 졌어. 정청래가 한 수 위네. 그러니까 정청래는 언제까지 비밀이냐?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짤들을 인증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는 김민석이 몰라야 된다. 미리 알면 지도 와버린다. 미리 알면 와버린다. 그때까지 숨기자. 그런데 정청래가 이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본물 터집니다. 본물 터져. 미쳤냐고. 34장 플러스 34장이니까 38장을 한 번에 해요. 38장을.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알려야지 이거를 자연스러웠다고 얘기할까? 그래, 남이 찍어준 사진 우연히 올라온 것처럼 하자. 아니, 그 우연히 올라오는 건 찍은 사람이 우연히 올려야죠. 찍은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네가 올렸잖아. 네 페이스북에. 야,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가발전의 향기가 좀 느껴졌습니다. 38장 사진 올릴 때는 글이 없다? 글이 없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은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38장으로 끝났다? 아니다. 거의 100장을 올렸어. 91장을 올렸어. 미쳤나봐. 페이스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91장 올렸대. 91장. 도합 145개인가? 135개. 135장을 올렸어. 근데 제가 놀란 게 정청래 거제로 검색했을 때 기사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시간 순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사 5개 떴어. 야, 정청래 좀 소름 끼치겠다. 날 이렇게 빨리 묻어버린다고? 와, 진짜 대박이다. 한번 쭉 빠르게 볼까요? 이거 그냥 난사한 거네, 카메라로. 똑같은 상황을 사진을 막 3개, 4개씩 찍고. 이 보좌관이 사진 찍새 역할을 하면서 그냥 막 난사한 거네. 100장 찍는 거 금방입니다. 자, 요렇게 저 짝도 치열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매체들이 정청래를 약간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정청래 자기가 이런 거 하면 정청래 정도의 팔로워 숫자에 혹여나 모를까봐 140장 가까이 올렸는데 이거 가지고 기사가 5개밖에 안 났어. 야, 그러니까 지금 좌파 매체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너무 세지면 분열 난다. 한동훈 보지 않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동훈 포지션 정청래가 아니에요. 정청래는 지난달까지 한동훈 포지션이었죠. 지금 한동훈 포지션에는 지금 김민석이 있습니다. 과연 김민석이 이재명을 위해서 정치를 할까? 청래 보고 국힘 오라고 하지 마세요. 고약한 짓은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힘 오면 하수예요. 국힘으로 받으면. 그러면 하수야. 정청래는 언제 가치 있냐? 민주당에서 내무실에 폭탄 터뜨릴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당연히 농담이겠으나 농담 방향도 틀렸다. 우리 농담도 어쨌든 이 어떤 그 맥락, 전략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합시다. 예. 정청래가 계속 민주당에서 계속 그 화염병 불발탄. 그죠? 예. 아니, 김민석보다 정청래가 낫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우라늄에서 샘 방사능이랑 플루토늄에서 샘 방사능 가지고 그래도 우라늄이 낫네 뭐 이럽니까? 방사능은 다 피하고 보지. 예, 그냥 우라늄하고 플루토늄하고 싸우라고 하세요. 예, 팩트 기반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청래 이겨라가 절대 정청래 호감 같잖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청래가 계속 저렇게 하는 게 이재명한테 데미지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정청래 이겨라 뭐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냥 중계만 할 뿐이죠. 왜? 우파가 정청래 막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면 정청래가 오히려 작아져요. 저쪽 진영에서 의심받는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지능 플레이를 해야 돼. 지능 플레이.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웃으면 됩니다.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잠깐 이건 뭐지? 야, 대표 콘텐츠는 여전히 지금 당선관위 강력 유감 표명. 정청래가 이번에 별명이 반분신이에요, 반분신. 저쪽 좌익 진영이 만든 별명이 반분신입니다. 반분신이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죠? 반명, 분열 세력, 신천지. 예, 일부러 그렇게 붙인 것 같아. 뭐 이런 약간 그렇게들 비읍시옷으로 들리게 하려고. 예, 예, 일부러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오묘하게 이 경선 결과가 국민 여론조사로는 정청래가 이겼기 때문에 그걸 엄청 신경 써. 엄청 신경 써. 내가 졌을 리가 없다. 조작된 거야. 어디 여론 조작을 해. 유튜버 한 명이 그냥 그 남편 대신 폰 가지고 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오바도 진짜. 오늘 리얼미터 이 여론조사로 멘탈이 붕괴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기 과표집 된다. 좌파 과표집 된다. 왜? 전당대회 영차 해가지고 지구 개파가 이겨야 되면 그러면 상대방 개파도 거기에 대응하고 그러면 이쪽 개파 다 같이 지금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명이 80명 몫을 한다. 한 명의 여론조사 응답이 80명의 당원 투표 효과를 낸다.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표집, 샘플링의 왜곡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 보세요. 오늘 이번에 떨어진 거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변수 있나요? 정책적 상황이 달라졌나요? 뭐 부동산 정책 이번 주에 갑자기 나빠졌나요? 경찰 계약안 이번 주에 갑자기 아니에요. 샘플만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에 변화를 줄 만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이번엔 정말 그래. 그런데 샘플이 달라진 거야. 어떻게?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막 양쪽이 매달려가지고 열성적으로 응답할 동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실력에 더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늘 꽂아